안녕하세요, 여러분. 사랑 작업의 하루입니다. 오늘 너무 오랜만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정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야겠다. 이 영상 하나만 봐도 바로 삶에 적용할 수 있고 그 삶에서 와, 좋다. 정말 이거 덕분에 잘 된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가장 중요한 걸 찍어야겠다고 생각하니까 점점 더 시간이 뒤로 미뤄지는 그런 게 있었는데요. 알찬 내용을 가지고 오늘 왔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얘기는요, 제가 이제 이 수업을 한 지 만 4년 정도가 되어 가요. 그리고 실천반을 한 지도 이제 3년이 넘어갔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어쩌면 이것만 잘해도 많이 돌아가지 않고 사랑 작업을 할 수 있겠구나. 했던 그 노하우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은 지금 바로 마음을 보기에는 너무 아픔이 많다. 너무 저항이 크다라고 해서 이런 분들한테만 원래 제안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훨씬 나중에 빠르게 수월하게 너무나 이 사람 작업 잘하게 되시는 거예요. 이게 잘한다는 거는 내가 나와의 소통이 잘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느낌이 잘 알아차려지고 그 느낌이 조건 없는 수용으로 바로바로 잘 수용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원활하게 되는 게 급속도로 진전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나중에는 이렇게 어려워하시는 분들, 저항이 큰 분들만 하실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이걸 하는 게 좋겠구나 해서 이제는 전체적으로 좀 강조를 하는 편이에요. 제가 이거를 유튜브에도 올려서 많은 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게 해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유튜브를 조금 많이 보셨거나 또 이론 수업을 들으시고 아직 실천반 하는데 기다리고 계시거나 혼자서 실천하고 계신 분들께 꼭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니까 차근차근 들어보시고 반드시 삶에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실천법, 필수 실천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요. 그 뒤에는 단계별로 4단계, 5단계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의식적 호흡입니다. 이 의식적 호흡은 이 실천반에 오시는 분들 전체에게 드리는 필수 과제예요. 이 의식적 호흡은 빼놓을 수 없는 무의식 정화의 필수 실천 과제인데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여기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우선은 아침에 15분, 저녁에 15분, 혹은 편한 시간에 하루 2번, 15분씩 가만히 앉아서 내 호흡을 바라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이때는 그냥 편안하게 우리가 호흡을 안 하고 살진 않잖아요. 원래 하던 대로 호흡을 하는데요. 호흡을 의식적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 다른 데 의식을 두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지 하고 구경하는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게 놔둬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호흡하고 있는지 구경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저는 여기에 어떤 규칙도 두지 말고 시작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날숨을 더 길게 해야지라든지, 더 깊이 들여 마셔야지라든지, 이렇게 호흡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려고 하면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원래 하던 호흡에서 그냥 하게 내버려 두고 통제하지 않고 내가 어떻게 호흡하는지 바라본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해보는 겁니다. 자, 요렇게 아침, 저녁 15분씩 호흡하시는 거는 필수 과제고요. 이건 실천반에서는 아주 당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은데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필수 과제라는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의식을 내가 바라보고 싶다, 내 마음과 소통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우선은 이 의식적 호흡은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인데요. 우리 몸을 깨우는 작업입니다. 몸을 깨운다는 건 뭐냐면은 우선은 우리의 몸이 강렬한 충격적인 감정들을 경험하면서 이런 걸 느끼는 건 너무 나쁜 거구나. 이렇게 몸이 그렇게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느끼는 것에 대해서 몸이 완전히 닫혀 있는 경우는 우리가 감정을 느끼려고 애를 써도 그게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세포마다 뭔가를 느끼는 건 안 좋은 거야 라고 새겨져 있다면, 그래서 어떤 느낌을 느끼려고 하는데 무의식적인 거부 반응이 몸에서 벌써 든다면, 그래서 몸이 움츠러들거나 강한 거부 반응, 저항이 올라오게 되면은 어떤 느낌을 느낀다는 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충격적인 경험과 비슷한 장소나 비슷한 분위기만 돼도 벌써 몸이 경직되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몸이 뭔가를 느끼는 건 나쁜 거야라고 되어 있을 때,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일 때는 뭔가를 느낀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몸을 말랑말랑하게 뭔가를 느끼고 싶다라고 자연스럽게 그런 마음이 올라올 수 있도록 몸을 좀 풀어줘야 되는데요. 자, 몸과 마음을 사실 풀어주는 거죠. 근데 이 몸의 느낌을 뭔가를 느끼는 건 좋은 거야라고 전환시키는 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무감각이 크신 분들, 우울하신 분들, 그리고 불안이 큰 분들, 그리고 분노가 잘 올라와서 그 분노할 때 그 몸의 감정들을 추스르기 어려운 분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한 것들은 다 저항의 큰 감정들을 얘기한 거거든요. 이렇게 저항이 크게 올라오는 분들은 반드시 이 작업을 하시는 게 좋고요. 나는 아니야. 나는 그렇게 저항이 않거라고 하는 분들도 사실은 우리는 저항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걸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 몸이 뭔가를 느끼는 건 좋은 거야 라고 돌아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뭔가를 느끼는 건 좋은 거야 라고 돌리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가 설명드릴 건데요. 그게 이제 2단계, 3단계가 될 텐데, 우선 두 번째는 뭐냐면, 몸이 수용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자, 이 사랑 작업이라는 거, 이 자기 사랑, 무의식 정화, 요거를 제가 항상 세 단계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데, 느낌 중심, 판단 금지, 절대 공감을 제가 항상 강조하죠. 이 세 단계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요 느낌 중심이라는 거는 내 느낌을 잘 알아차리는 것을 얘기해요. 어떤 느낌이 왔을 때 이걸 우선 의식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알아차림에 해당하는 느낌 중심이 있다면 이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둘 다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느낌 중심으로 내가 뭔가를 알아차렸다 하더라도 이 알아차린 것에 대해서 나쁘다고 판단이 들게 되면은, 그래서 이 느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할 수 없게 되면 이건 다시 무의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느낌 중심으로 알아차렸는데 다시 저항을 받게 되면 이건 다시 무의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저항이 계속되면 사실은 내가 가장 무서워하고 싫어하는 여기에 에너지를 더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안 하는 게 나을 수가 있어요. 이런 식의 작업은요. 그렇다면 판단하지 않고 절대 공감하는, 이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 올라와도 이게 나쁘다는 판단을 하지 않으면서 그 느낌 있는 그대로를 공감,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이 작업을 합해서 우리가 조건 없는 수용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조건 없는 수용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수용이라는 게 뭔지 너무나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우리한테 그 감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건 없이 수용받는다는 게 어떤 느낌일까? 이 조건 없이 수용을 한다는 건 어떤 걸까에 대한 우리 안에 숨어 있는, 사장되어 있는 이 느낌을 계속해서 일깨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어떤 느낌을 알아차린 후에 그것이 자연스럽게 수용되어서 흘러갈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우선은 몸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 수용받는, 이 조건 없이 수용된다는 것을 몸이 경험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수용 자체를 몸이 느낄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수용이 뭔지를 몸으로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용이란 걸 배워서, 수용이란 게 굉장히 좋은 거네. 수용이란 건 이런 느낌이구나를 말로, 머리로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그걸 경험할 수 있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는 조금 창의력을 발휘하시는 게 좋은데요. 조건 없이 팍 껴안아진다. 조건 없이 탁 받아들여진다. 이 느낌을 몸이 경험할 수 있게 돌린다면 뭐가 제일 좋을까요? 저는 촉감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촉감. 촉감으로 느낄 수 있게. 내 몸이 딱 받아들여진다는 어떤 느낌을 주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어린 아기를 보면서도 배울 수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발도르프 교육을 공부했기 때문에 좀 거기서 힌트를 많이 얻은 부분이 있는데, 아기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봤을 땐 굉장히 답답할 것 같은데 애들을 꽁꽁 싸줍니다. 이렇게 커다란 블랭켓을 가지고 꽝꽝 싸줘가지고 이 강보에 싸가지고 애기가 꼼짝달싹도 못하게 다 싸줘요. 손이며 발이며 다 싸줘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에게는 이렇게 촉감, 꽉 안아주는 느낌, 또 마사지 해 주고 아이의 피부를 이렇게 쓸어 주고 안아 주고 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면 이 피부 면에서 이 경계 면에서 연결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아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 자아의 경계가 여기까지구나.' 그런데 이 경계가 따끔따끔하고 차가운 게 아니라 '안전해. 받아들여지고 있어. 이렇게 단단하게 네가 보호되고 있어.' 이 느낌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많이 마사지해 주고 안아 주고 이런 촉감을 많이 느끼게 해준 아이들은 '내 자아의 경계가 여기까지지.'라는 아주 튼튼한 자아감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분리감을 더 갖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연결감을 갖게 돼요. 내가 하나의 독립된 개체이지만 또 세상과 연결될 수 있다는 이 따뜻한 연결을 배운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빠져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촉감을 통해서 우리한테 다시 이 자아감, '너가 너로 존재해도 괜찮아. 안전해. 보호받고 있어.'라는 이 수용감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과 실천했던 것들 중에 가장 효과가 있었던 거 두 가지는 뭐냐면 가장 좋아하는 포근하다고 느끼는 '내가 정말 이 느낌은 좋아.'라고 느낄 만한 어떤 이불 같은 걸 준비하시는 거예요. 이불이든 담요든 뭐 쿠션이든 사실 상관없는데요. 이불이 좀 좋아요. 왜냐하면 아기처럼 나를 돌돌돌돌 감아 가지고 딱 포근하게 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간을 내셔서 몸을 그렇게 이불로 단단하게 고정시켜서 감아 주고 그 안에서 가만히 느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한테 "이거 느껴도 괜찮지? 이거 어때?" 했을 때 '아 포근하다. 좋다. 안전한 것 같아. 뭔가 이 안에서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실제로 주면서 그때 내 몸을 다 열어서 몸과 마음을 다 열어서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느껴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이불로 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좋은 것은 반신욕하는 건데요. 반신욕을 적당하게 따뜻한 온도로 받아 놓고 그 물속에 들어가서 '좋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느낌이야?' 자꾸 나에게 물어보고 어떤 느낌인지 표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게 될 내 마음의 상처를 돌보고 아픔을 돌보고 하는 것도 "그게 어떤 느낌이야? 그때 그게 어떻게 너한테 느껴졌어?" 이렇게 하고 내가 기다려서 듣고 이 소통의 과정이거든요. 그럼 그걸 연습하는 거예요. 자 물속에서 따뜻한 온도 속에 있으니까 '그게 어떤 느낌이야?' 충분히 느껴보면서 몸이 '아 이건 느껴도 좋겠는데? 아 나 이거 느껴볼 거야. 이거 느껴보니까 참 좋다.' 그런데 이건 어떤 느낌이냐 하면 '내가 단단하게 보호받고 있는 느낌이야. 내가 안전한 느낌이야.' 이런 거를 충분히 느낄 수 있게 해 주는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몸이 완전히 거기에 익숙해져서 내가 혼자 반신욕을 하거나 이불로 감싸지 않아도 '수용받는다는 건 이런 느낌이지.'라고 떠올릴 수 있을 정도로. 자 그리고 또 좋은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사람의 체온만큼 좋은 게 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 사람들한테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보다 "제 등 좀 두들겨 주세요. 제 등 좀 쓸어 주세요. 저 좀 한번 안아 주세요."라는 것은 굉장히 들어주기 쉬운 부탁이거든요. 그니까 막 감정을 실어서 막 "너를 사랑해. 어 너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 달라고 하면 쪼금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 나 좀 등이 답답한데 나 등 좀 이렇게 쳐 줄래요? 나 등 좀 이렇게 토닥토닥 한 번만 해 줄래요?"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 손 좀 잡아 줄래?" 이런 거를 여러분 거절하는 사람 의외로 많지 않아요. 아주 친한 사람한테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등 좀 두들겨 주세요." 아니면 정말 쪼끔 더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친구한테 "나 좀 이렇게 한번 안아 줄래?" 가볍게 한번 부탁해 보세요. 아니면 사실 저는 제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처음에는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게 별로 좋지가 않아요. 이게 남의 손이어야 되는데 내 손이면 별로 안 좋다. 이렇게 남의 손처럼 해서 하기도 그렇고. 그렇게 부탁을 해서라도 하실 수 있다면요. 고렇게 이 경계면에서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수용된다는 느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몸이 '아 수용은 이런 거야.'를 배워요. 그래서 '아 뭔가를 느껴볼 수도 있겠다. 이런 식의 느낌이라면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겠다. 그리고 수용된다는 건 이렇게 좋은 거구나.'
요런 거를 이제 느끼면서 자꾸자꾸 열리게 되거든요. 그다음으로 좋은 거는 자연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연은 그 자체가 수용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산에 많이 다니시는 분들, 숲에 많이 가서 자연 속에서 이 자연물과 함께 있었던 분들은 굉장히 그 많은 상처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용력이 굉장히 크세요. 그래서 이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 그냥 누워 있는다든지 나무를 껴안는다든지 그냥 숲속에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 해 뜨는 모습을 매일 본다든지 해 지는 모습을 매일 본다든지 이런 자연물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그 수용이 뭔지를 알려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별 생각 없이 의식 없이 하면은 별로 효과가 없어요. 해를 보면서 '아 이건 어떤 느낌이지? 숲속을 거닐면서 '아 숲속에 있으니까 이런 느낌이 드네.' 나하고 소통하면서 그 수용의 느낌을 알게 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첫 단계예요. 처음에는 욕심내지 마시고 수용이라는 것을 몸으로 익히는 그 연습만 한번 해줘 보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몸이 열리고 마음도 같이 열리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해서 내가 이제 어떤 아픔을 보기 쉬워졌다고 해서 이 부분을 생략하지 마시고요. 언제든지 이거는 많이 우리에게 줄수록 좋은 부분이니까 해 보시고 여러 가지 활용법이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커다란 인형을 사서 그 인형을 껴안기도 하고 아니면 작은 인형을 사서 내가 껴안으면서 내가 수용하는 연습을 하시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창의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이 세 번째 단계에서도 우리는 몸을 이용할 겁니다. 몸을 이용할 건데요. 자 이번엔 쪼끔 더 강력하게 몸한테 "뭔가를 느끼는 건 좋은 일이야." 라는 걸 알려주기 위한 단계예요. 그래서 쪼금 더 이제 사랑 작업에 세밀한 그 과정을 닮아 있는 그런 단계인데요. 몸을 깨우는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수용 자체를 몸이 경험하게 해 줬다면 이번에는 이 수용을 받는 것, 어떤 느낌이 수용을 받는 건 어떤 느낌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몸에는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있어요. 아주 즉각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느낄 수 있는 이 다섯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있는 건데요. 이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들을 리스트를 작성해 보세요. '나는 뭐를 볼 때 좋지? 나는 어떤 냄새를 맡는 걸 좋아하지? 나는 어떤 맛을 좋아하지? 나는 어떤 촉감을? 나는 어떤 소리를 듣는 걸 좋아하지?' 요렇게 다섯 가지 중에서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들을 한번 골라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어떤 맛을 좋아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 무슨 맛을 좋아할까요? 저는 딸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딸기로 한다고 해 볼게요. 그러면 자 여기에 수용의 눈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거든지 조건 없이 수용해 주는 어떤 눈이 있다고 해 보고 이 수용체가 여기 밖에 있다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뭐 이것이 신이어도 좋고 아니면은 어떤 내 이상적인 아버지, 어머니여도 좋고 아니면 연인이어도 좋고 상관없어요. 이렇게 나를 조건 없이 내 느낌을 함께 느끼고자 하는 어떤 존재라고 해 볼게요. 저는 어머니라고 해 볼게요. 저는 주로 이제 성모 마리아님을 좋아해요. 그래서 성모 마리아님이 나를 본다고 하고 자 내가 딸기를 먹어요. 그러면 나는 아기가 되는 거예요. 모든 느낌은 아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은 아기로 보시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그래서 이 딸기를 먹는 나의 감각이 있죠. 맛을 보는 이 미각이 있죠. 그랬을 때 이 느낌을 느끼는데 이 느낌이 수용되고 있다는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딸기를 먹으면서 그 맛을 느끼는 이 감각을 아기로 바라보면서 "그게 어떤 맛이야?" 그러면 "너무 맛있다." 이 맛있다는 느낌. "아유 그렇게 맛있어? 너 그거 진짜 맛있구나." 마치 이 느낌을 다 아는 것처럼 알아차리려고 하는 어떤 관심 있는 눈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왜 하는 거냐면요. 맛있는 거 먹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맛있는 느낌을 수용하는 거는 훨씬 쉽기 때문에 아프고 괴로운 감정을 수용하는 걸 먼저 하지 마시고 그때는 몸이 하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좋아하는 느낌부터 수용된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느껴보는 거죠. 그러니까 좋아하는 느낌도 사실 우리는 수용을 잘 안 해요. 수용이 뭔지 몰라요. "수용이 뭐예요?" 이런 분들 많아요. 그게 뭔지를 한 번이라도 경험해 봐야
저항하지 않고 어떤 느낌을 판단 없이 수용하는 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부터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좋아하는 걸 먹는다가 아니라 이 좋아하는 걸 느끼는 이 감각을 수용해 본다. 이게 수용된다는 건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느껴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 딸기 먹을 때 하고 '아 맛있네.' 하고 그냥 먹을 때 하고 내가 딸기를 딱 먹었을 때 누가 옆에서 나를 너무나 지극히 사랑해 주는 어떤 눈이 "너 진짜 맛있게 먹는다. 그렇게 맛있어?" 이렇게 우리가 애기가 내가 딸기를 줬을 때 내 사랑하는 애기예요. 그러면 걔가 그 딸기를 먹을 때 너무 맛있어 하면은 "아유 그렇게 맛있어?" 내가 더 맛있거든요 볼 때. 나도 그런 느낌이에요. 내가 배불러. 내가 맛있어. 네가 그렇게 맛있어 하니까 내가 그걸 보는 게 내가 너무 기쁘다. 그런 체험을 네가 하는 것이 내가 너무 기쁘다. 같이 그거를 느껴주잖아요. 음. 그 눈이 여기 있는 게 사실은 그게 수용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남인 것처럼 지금 자꾸 표현하고 있지만 이게 우리의 내부에 있는 우리 능력이거든요. 원래 자기 자신을 보는 우리의 눈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잊었어요. 그 능력을 안 써서 사장돼 있다 이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것처럼 돼 있다 이거죠. 그래서 자꾸 남한테 해 달라고 해요. "나 좀 이쁘게 봐 줘. 나 이런 거 먹는 거 안 예뻐?" 남이 누가 예쁘겠어요. 다 큰 사람이 그 딸기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지. 근데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사랑받고 자란 사람은 뭔가 달라." 자꾸 이러는 게 뭐냐면은 어릴 때 이런 걸 겪으면은 그 눈 있죠. 나를 수용해 주는 부모님의 그 눈. 내가 뭘 먹으면 자기가 더 맛있어하고 기뻐하는 그 눈이 여기 장착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 원래 자기 건데 부모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일깨워져 있는 거하고 이게 원래 능력이 있는데 나한테 이게 일깨워지지 못한 상태의 차이일 뿐이에요. 사랑받고 컸다, 사랑받지 못했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이걸 살려내는 중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아기 때로 돌아가서 좋아하는 것부터 '아 네가 몸으로 뭔가 그렇게 좋은 걸 느끼는 거 충분히 수용될 만한 일이지. 너무 좋은 일이지. 내가 더 기쁘다.' 이런 눈을 여기 가져와서 계속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에서 자꾸만 좋아하는 거를 찾아서 하시면서 먹고 자꾸 먹는 얘기만 하네. 뭔가 좋은 걸 보세요. 꽃을 본다든지 내가 꽃을 보는 게 참 좋아. 꽃을 볼 때 나 이런 느낌이야 할 때 혼자 꽃을 보고 '어 예쁘다.' 하는 거하고 이 꽃을 보고 예뻐하는 나를 정말 예뻐하는 누군가의 눈이 '아유 너 꽃이 그렇게 예뻐? 아 야 네가 더 예쁜데.' 약간 그런 눈 있잖아요. 그런 눈으로 '아 그게 어떤 느낌이야? 꽃을 보니까 그런 좋은 느낌이 들었어?' 그렇게 나를 봐주는 눈 속에서 꽃이 예쁘다고 느끼는 거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수용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자꾸만 뭔가 느끼는 게 되게 좋은 일이구나. 내가 이런 좋은 걸 느낄 때 이것이 수용된다는 거는 이런 느낌이구나를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의식적 호흡, 그리고 몸으로 수용을 느끼는 거, 그리고 몸으로 좋은 걸 느끼면서 수용받는 느낌을 배우는 거. 느낌이 수용되는 걸 배우는 거. 자, 이 둘의 차이 아시겠죠? 이건 수용 자체를 몸이 배우는 거고 이거는 뭔가를 수용받는 어떤 느낌을 수용받는 것은 이런 느낌이라는 걸 배우는 거. 그래서 점점 지금 단계가 높아져 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꾸준히 하시면 이제는 어떤 마음이든 볼 수 있는 어떤 준비가 됩니다. 이 느낌 중심, 판단 금지, 절대 공감에서 이 뒷부분 알아차림보다 이 뒷부분 조건 없는 수용을 연습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조건 없이 수용되는 이 느낌이 우리한테 장착되고 이 부분이 살아나면은 내가 느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게 엄청나게 쉬워지죠. 우리가 뭔가를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느꼈다가 혼날까 봐, 나쁘다는 판단을 받을까 봐, 버림받고 무시당할까 봐 잘 못 느끼게 된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뒷부분의 수용을 연습하는 것이 더 잘 알아차릴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세 단계 너무나 중요하니까 꼭 해 보시고요.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는 이걸 다 하신 후에 듣는 게 더 좋은데 그냥 간략하게 설명드려 볼게요. 자
네 번째는 일상의 사랑 작업으로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이제 일부러 막 좋아하는 것만 찾아서 한다거나 수용 자체를 연습한다거나 하는 게 아니라 일상에서 내가 느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점점 확장해서 그냥 보통 오늘 일어나기 싫다.'라든지 '좀 무료하다. 좀 심심하네. 좀 답답하네.' 요런 정도의 느낌에 대해서도 이제 이 수용의 눈을 통해서 느껴보는 거예요. 아까 그 좋아하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아유 너 지금 심심해? 그래 심심하구나.' 어떤 판단 없이. 귀찮은 것도 '아 너 귀찮구나. 귀찮을 수 있지. 그런 귀찮은 느낌 느낄 수 있는 거야. 충분히 느껴도 괜찮아. 같이 한번 느껴보자.' 요렇게 내가 뭘 느껴도 그 느낌 자체를 판단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느낌을 느낀다 해서 나를 버리거나 무시하지 않는 눈이 여기 딱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에서 계속해서 소통이 일어나도록 느낌이 알아차려지고 그 느낌이 잘 수용돼서 흘러가고, 만약에 더 깊은 마음이 있으면 그 더 깊은 마음이 올라와서 나한테 알아차려지고 수용되고, 이런 과정이 쭉쭉쭉쭉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네 번째 단계라면, 다섯 번째 단계에서는 쪼끔 더 깊어져서 내가 평소에 원래는 이런 연습을 하기 전에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느낌들, 특히 어떤 두려움들, 불안, 뭐 분노, 수치심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더 깊은 수준의 아픈 느낌들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까 두 번째 단계에서 몸이 수용을 연습했죠. 그러면 똑같이 몸이 수용을 느낄 수 있도록 뭐 이불을 몸에 싸 준다고 할게요. 그러면 이불 속에서 먼저 수용되고 있다는 수용감을 느낍니다. '아 난 이렇게 수용되고 있구나.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구나.'라는 그 느낌 속에서 나를 바라봐 주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수용이 나를 바라봐 준다고 하는 어떤 시선이라고 해 놓고 '네가 뭘 느껴도 나는 그거를 받아주고 있어. 뭘 느껴도 여기는 안전한 곳이야. 그걸 느낀다는 이유로 너가 비난받을 일은 없어.' 이렇게 그런 눈이 있다고 이제 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몸은 싸져 있고 이 상태에서 불안을 느낀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런 안전함 속에서 먼저 불안을 느껴보는 겁니다. 혹은 어떤 공포감, 혹은 어떤 버림받는 느낌, 이런 것들. 원래는 느끼기 어려웠던 것들을 몸이 수용되고 있다는 그 감각 속에서 조금씩 조금씩 느껴보는 거죠. 그래서 조금씩 그것이 수용된다는 느낌이 드는지 보면서. 그러니까 수용 자체를 경험했고 몸이, 그리고 어떤 느낌이 수용된다는 감각도 경험해서 조금 익숙해졌을 때 이제는 트라우마라고 할지 상처라고 할지 이렇게 좀 보기 어려웠던 느낌들을 이 두 가지가 된 상태에서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반신욕을 하는 상태로 불안을 떨어 본다든지 무서워해 본다든지 요런 것들이 이제 쪼금씩 가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꼭 몸이 그것을 실제로 어떤 수용감을 느끼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 수용감이 우리한테 있어요. 그 수용의 눈이 우리한테 장착돼 있는 거죠. 원래 우리의 천부적인 능력이거든요 그거는. 고렇게 서서히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강아지를 무서워하는데 "야 이게 뭐가 무서워. 만져봐."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천천히 아주 쪼금씩 멀리서 바라보게 해 주고 살짝 만져보게 해 주고 조금씩 가까워지게 해 주듯이, 이 수용이라는 게 없이는 어떤 느낌들이 그냥 대뜸 올라오는 게 우리한테 감당이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 수용의 감각을 이렇게 천천히 쉬운 방식으로 익힐 수 있게 해 두시고, 그다음에 정말 보고 싶었던 마음들을, 내가 상처가 됐던, 위로받고 싶었던 그런 큰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저절로 올라올 수 있게 해 주시면 됩니다. 내가 이걸 봐야지 저걸 봐야지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마음이 이렇게 이 수용이 준비가 되면, 이 수용의 시선이 나한테 있다고 알면 마음은 저절로 차례대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전 과정, 자기를 사랑하고 무의식이 정화되는 이 전 과정은요, 자연스러운 흐름을 타고 있어야 돼요.
내가 계획하고 결정하고 내 마음을 조작하고 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에고의 손에 달린 에고의 계획하에 일어나는 일들이고 결국 우리에게 진정한 유익은 없는 일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내 몸이 좋아하는 것부터 내 몸이 자연스럽게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시면서 이 사랑 작업을 계속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되게 유치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쉬워서 별거 아닐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떤 분들은 이걸 하시겠죠? 그분들은 분명한 효과를 경험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너무 오랜만에 찍는 바람에 사실은 죄송한 마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 죄송함을 상쇄할 수 있을 만큼의 중요한 내용을 담아야지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녹아들어서 여러분들이 '오 정말 이거 좋다.'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늦었지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올해도 여러분과 함께 사랑 작업 해 나가면서 좋은 내용들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